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AI 어시스턴트 팀에서 근무하는 다니엘입니다. 딥하게 오타 교정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오타 교정에 대한 개념 소개와 기존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발표 주제인 딥스펠러 소개와 마지막으로 개선 결과 및 향후 계획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오타 교정을 아시나요? 오타란 사전적 의미처럼 타자기나 컴퓨터 따위로 글자를 칠 때 잘못 치는 일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입력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입력된 경우를 정타라고 합니다. 아이유 콘서트 예매라는 입력은 오타이며 정타 아이유 콘서트 예매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검색에서 오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맞춤법 오류와는 다를 수 있으며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 목적이 중요합니다. 특히 맞춤법에 맞지 않는 입력이 검색에서는 정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럭은 비표준어지만 블럭놀이를 오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블럭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검색어 오타 교정은 무엇일까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대해 오타 또는 정타인지 판별하고 오타인 경우 적절한 정타로 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적절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검색어 오타 교정은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현재 서비스 중인 오타 교정 결과로 내일 날씨에 대해 내일 날씨로 교정하는 내용입니다. 검색어 교정 문제를 몇 가지 오류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단순 입력 오류는 규칙성이 없는 단순한 입력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카톡이라는 정타에 대해서 까톡처럼 키읔을 쌍기역으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나 카톡처럼 키보드 자판에 인접한 오를 어로 입력하는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 변환 오류는 한글이 영어로 또는 영어가 한글로 변환된 오류입니다. 한글을 입력할 때 키보드 자판을 영어로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글 카카오의 문자 변환 오류로는 GK, DH가 있습니다. 맞춤법 오류는 맞춤법 표기에 어긋난 오류로 맞춤법 표기 규칙을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육개장이 맞춤법에 맞는 표기지만 육개장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 오류는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오류입니다. 외래어를 한글로 적을 때 다양한 변형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센터를 문화센터로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배경 지식으로 인한 오류는 잘못된 정보로 발생한 오류입니다. 광교 갤러리아 백화점을 판교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잘못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류에 따라서는 모델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배경 지식으로 인한 오류인데요. 이런 유형은 데이터가 적고 컨텍스트를 학습하기 어려워 모델링이 어렵습니다. 딥스펠러에서는 잘못된 배경 지식 오류를 제외한 나머지 오류 유형을 모델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왜 딥러닝 모델을 생각했는지, 무엇이 딥스펠러인지,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펠러는 다음 검색, 카카오톡, 멜론, 다음 지도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스펠러는 노이즈 채널 모델을 이용한 통계 기반 오타 교정 모델입니다. 노이즈 채널 모델은 오류 모델과 언어 모델의 곱 결과에서 가장 큰 확률 값을 가지는 결과를 정타 후보로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오류 모델은 오타에 대한 정타 후보들의 교정 확률을 계산하고 언어 모델은 정타 후보들의 단어 시퀀스 확률에 대해 계산합니다. 기존 스펠러의 단점으로는 교정 커버리지가 낮습니다. 교정 커버리지는 교정 대상 중 교정한 비율입니다. 높은 교정 정확률을 위해
제한된 편집거리를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커버리지가 낮아졌습니다. 교정 정확률은 교정 결과가 정답인 비율입니다. 오교정이 치명적인 스펠러 특성상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면 전체 교정 대상 중 57% 정도만 교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편집거리는 한 문자열에서 다른 문자열로 변환할 때 연산 횟수를 의미합니다. ABC, ABD의 편집거리는 1이 됩니다. 기존 서비스의 단점들을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오타 교정을 오타로부터 정타를 생성하는 문제로 보고 디노이징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기존 모델의 한계를 여러 도메인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딥러닝 모델을 통해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디노이징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딥스펠러에 대해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점은 먼저 복잡한 서비스 구조를 단순한 구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추가할 경우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따라 도메인에 특화된 오타 교정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디노이징 모델을 위한 노이즈 생성 함수 개발을 통해 확장이 용이하고 여러 도메인에 적용 가능한 오타 생성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딥스펠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딥스펠러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기본으로 합니다. 인코더의 입력이 디코더의 출력이 되는 과정을 학습합니다. 입력으로는 오타를, 출력으로는 정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옥 선물하기가 카카오 선물하기가 되는 것을 학습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쌍을 가지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오타 정타 쌍 데이터입니다. 기존 검색어 로그를 활용하거나 기존 서비스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 생성 모델을 이용해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타 생성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 양이 적을 때 효과적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활용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잘 보충해주기 위해서 디노이징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디노이징 모델은 입력을 노이즈 함수를 통해 변형하고 변형된 결과를 다시 입력으로 복원하는 모델입니다. 부족한 오타, 정타, 쌍 데이터를 노이즈 함수를 통해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검색 로그, 정타 데이터 등 보유한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MS, 허브스팟 등 다양한 곳에서 디노이징 모델을 이용해 오타 교정을 합니다. 딥스펠러의 전체 구조입니다. 입력이 노이즈 함수를 통해 노이즈가 적용되고 이를 다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입력합니다. 모델은 노이즈가 적용된 입력에 대해 원본 입력을 생성하도록 학습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선물하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가 입력되면 노이즈 함수를 통해 카카오옥 선물하기로 변형됩니다. 그리고 다시 카카오옥 선물하기로부터 카카오 선물하기를 생성하도록 학습됩니다. 추론 과정에서는 노이즈 적용 없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바로 입력됩니다. 출력 결과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류기를 통해 사용 유무를 결정합니다. 노이즈 함수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이즈 함수는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오타, 정타, 쌍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정타를 입력으로 받고 오타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정타는 관리도구 데이터와 검색 로그를 활용합니다. 아래 이미지에 카카오 선물하기가 노이즈 함수를 통해 여러 가지 오타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딥스펠러에서는 기존 서비스에서 쌓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 함수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키스트록 변환입니다. 입력에 대해 한글을 영어로 입력했을 때 키스트록 오타를 생성합니다. 키보드나 자판을 통해 입력되는 특성상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오류 모델 기반 오타 생성 방법입니다. 기존 서비스의 오류 모델을 활용한 방법으로 오타에 대한 정타 확률을 역으로 사용하여 오타를 생성합니다. 패턴 기반 오타 생성 방법과 번역 모델 기반 오타 생성 방법은 관리 도구 데이터와 세션 로그를 이용한 오타 생성 방법입니다. 정타와 오타쌍을 이용해 정타가 주어졌을 때 오타를 생성하도록 패턴을 만들거나 번역 모델을 학습합니다. 표의 마지막 열을 보면 노이즈 함수 입력으로 if 카카오가 입력됐을 때 다양한 오타 예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오타를 정타로 교정하도록 학습합니다. 노이즈 함수를 이용해 생성된 오타 정타 쌍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모델은 빠른 처리 시간을 위해 인코더, 디코더 각각 3개 레이어로 모델 사이즈를 최소화했습니다. 모델에서 사용하는 토큰 단위는 문자 단위를 사용합니다. 노이즈 함수에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는 정제 과정을 거쳐 사용합니다. 숫자, 기호, 잠호, URL만 있는 경우나 오타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제 후 사용합니다. 오른쪽 이미지에서 숫자, 키스트로크 오타, 기호만 있는 경우가 정제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류기는 교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입력, 출력 쌍에 대해서 각각의 언어 모델 확률을 계산하고 출력의 확률이 높은 경우 교정 결과를 사용합니다. 다양한 모델을 실험해보고 언어 모델을 이용했을 때의 결과가 가장 좋아 언어 모델을 이용한 분류기를 적용했습니다. 개선 결과입니다. 먼저 평가 방법은 오타와 정타 데이터를 구분해서 각각 평가합니다. 오타와 정타 데이터를 각각 평가함으로써 모델의 개선 유무를 구분하기 좋습니다. 오타 정확률은 오타를 바르게 교정한 경우라면 true, 오타를 교정하지 않거나 잘못 교정한 경우라면 false로 봅니다. 정타 정확률은 정타를 교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true, 정타를 잘못 교정한 경우라면 false로 봅니다. 정확률을 계산하는 수식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평가 데이터는 검색 로그를 활용하여 구축했습니다. 모수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층화 샘플링을 했습니다. 구축 방법은 먼저 입력이 정타인지 오타인지 분류하고 오타인 경우 오타 유형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타를 바르게 교정했을 때의 정타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는 오타이며 단순 입력 오류로 분류하고 정타는 카카오를 기록합니다. 데이터의 신뢰도를 위해 2명의 리뷰어가 교차 검증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데이터 규모는 약 10만 개로 오타 데이터는 전체의 5% 정도 됩니다. 성능 비교입니다. 기존 서비스 대비 오타 정확률은 13% 향상되고 정타 정확률은 1% 감소됐습니다. 초반에 설명했던 검색 커버리지 향상 목표를 생각해 본다면 오타 정확률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타 정확률은 1% 감소했는데 이는 오타 커버리지의 향상 대비 감소폭이 적습니다. 교정 커버리지가 높아질수록 정타의 오교 정도 증가할 수 있지만 분류기를 통해 그 결과를 잘 제어했다고 생각됩니다. 분류기 유무에 따른 성능 변화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류기 유무에 집중해서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진한 회색이 분류기가 없을 때 딥스펠러입니다. 기존 서비스보다 오타 정확률이 크게 향상됐지만 정타 정확률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타를 잘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정타인 문제 특성상 많은 오교정이 생겨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분류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분류기를 통해 입력과 교정 결과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비교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교정 결과를 노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류 유형별 성능 비교에 앞서 모델에서 어떤 오류 유형들을 다뤘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입력 오류는 규칙성이 없는 단순한 입력 오류입니다. 문자 변환 오류는 한글이 영어로 또는 영어가 한글로 변환된 오류입니다. 맞춤법 오류는 맞춤법 표기법에 어긋난 오류이고, 외래어 표기 오류는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오류입니다. 각 오류 유형들이 어떤 비율로 분포하고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류 유형별 비율입니다. 단순 입력 오류가 86.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맞춤법 오류, 외래어 표기 오류, 문자 변환 오류 순서로 나타납니다. 오류의 대부분이 단순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류 유형별 성능을 비교해 보면 모든 유형에서 기존 서비스 대비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특히 외래어 표기 오류의 성능이 많이 향상됐는데요. 노이즈 함수를 통한 다양한 오타 유형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변환 오류는 다른 유형에 비해 향상폭이 낮은데요. 한글을 영어로 잘못 타이핑한 오류는 단순한 키보드 배열 매핑으로 해결이 가능해서 딥스펠러 이전에도 잘 교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모델 개선을 위해 노이즈 함수를 추가로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오타를 생성할수록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타를 잘 커버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추출을 통한 학습 데이터 보강 또한 중요합니다. 검색어로 입력되지 않는 데이터를 보강한다면 모델이 더 강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모델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빠른 처리 시간이 필요한 검색어 오타 교정기 특성상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릭과 같은 유저의 피드백을 잘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더 적절한 검색 결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